여러분 일단 매질이 있을 때 여기에 흘러가는 커런트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커런트 있죠. I가 흘러갈 때 커런트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랬을 때 이 I는 여러분 실험할 때 전류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의 단위 어떻게 되죠? 암페어죠. 암페어고, 이 암페어는 이 I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차지가 지나가느냐 이걸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게 쿨롬 퍼 세컨드, 이게 바로 암페어거든요.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커런트 흘러갈 때 흘러가는 전도체에서 요 단면적이 델타 S라 그랬을 때 우리가 전류 I가 흘러갈 때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것을 표현해서 이 커런트 덴시티라는 것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델타 S분의 델타 I, 그래서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 되겠죠. 그죠?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전류.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 전자회로 할 때, 전기로 할 때 R이란 걸 쓰죠. 리지스턴스. 그죠? 리지스턴스란 걸 정의하기 위한 겁니다. 리지스턴스란 걸 정의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정의되는데, 여러분 요 델타 I는 커런트 덴시티에다가 델타 S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부터 I는 커런트 덴시티에다가 면적에 대해서 S를 적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 단면적에 대해서 각 포인트에서 커런트 덴시티가 나와 있으면 이 위치에서 커런트 덴시티, 커런트 덴시티 쭉 해서 이 단위 면적으로 쭉 하면 이 면적을 따라서 쭉 흘러가는 전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거 보면 전류란 거는 단위 시간 흘러가는 차지 양이죠. 그죠? 차지양인데 이 차지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태양에서 태양풍이랑 들어봤습니까? 태양풍은 어떤 겁니까? 태양풍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태양풍이라는 거는 태양에서 나온 바람이다. 태양에서 어떤 바람이 나와요? 실제 바람이 있나요? 여기 태양에? 바람이 없죠? 뭐가 있습니까? 방사선도 있을 수 있고, 태양이란 게 표면에서 불타고 있죠. 열. 그 다음에 입자, 이렇게 있겠죠.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가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그러는데, 이 플라즈마 같이, 이 플라즈마란 거는, 예를 들면, 수소가 있으면 H 플러스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H 플러스가 되거든요. 요거는 그냥 프로톤 하나인데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띤 이온입니다. 이거는 이제 플라즈마라는 거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그 자체가 차지를 띤 원자, 그게 이제 플라즈마가 덩어리거든요. 이 플라즈마가 지나가도 델타 Q가 생기는 거거든요. 태양풍이라는 게 쭉 지나가면 플러스 Q가 이렇게 지나가고 플러스 Q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차지가 단위 시간당 흘러간 차지양이 이 면적을 지나가기 때문에 전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단면적에 대해서 차지가 쓱 지나가면 얼마만큼의 차지가 단위 시간당 여기 지나갔는가가 그런 전류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컨벡션 커런트라고 그럽니다. 컨벡션 커런트. 따라해 보려면 컨벡션 커런트. 예. 컨벡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컨벡션의 뜻이 뭡니까? 컨벡션. 한번 찾아볼래요, 한번? 컨벡션이 뭡니까? 이 컨벡션은 대류거든요. 대류는 여러분 공기가 있으면 직접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지가 직접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요 단면적을 딱 놔두고 여기를 차지가 지나간다 생각해 봅시다. 한번 차지가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단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단위 시간당 요만큼 지나갔다 생각해 봅시다. 요만큼 지나갔거든요. 요게 이제
델타 Y라는 길이만큼 차지가 지나갔어요. 단면적이 델타 S입니다. 델타 S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차지가 이렇게 샥 지나갔는데, 지나갈 때 보면 이 델타 Y에 차지가 군데군데 점점 찍혀 있겠죠. 그죠? 그럼 이게 쫙 지나갈 때, 실제 대류이기 때문에, 대류가, 실제 차지가 지나가는 거니까, 요 면적에는 우리 단위 부피당 있는 차지의 양, 우리가 로 V에 쿨럼 퍼 메타 삼성이라는 차지가 들어있다면, 요 속에 델타 Y에 들어있는 토탈 차지는 우리 델타 Q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부피, 델타 S에다가 델타 Y를 곱을 하고, 단위 부피당 차지량인 로 V를 곱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탈 Q입니다. 토탈 Q인데, 얘가 이제 델타 T초 동안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차지 덩어리가 요 델타 Y만 쑥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면 델타 T 동안에 델타 Y만 잡거든요. 이 좌표축을 제가 이쪽 편을 Y라 놓고 여기가 X고 여기가 G입니다. 순수 Y 방향으로 봐 있는 경우인데 그럼 전류 I란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Q니까 여기서 로 V의 델타 S의 델타 T분의 델타 Y입니다. 자, 그러면 델타 T분 델타 Y는 얘는 시간당 Y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컨벡션이면 대류니까 실제 그 대류 플로우가 Y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에 관한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단위 시간당 델타 Y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U, Y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는 이제 로 V의 델타 S의 U, Y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커런트 덴시티를 I가 단위 면적당이니까 I를 델타 S 나눠주면 얘는 J가 되거든요. J 나눠주면 로 V의 U, Y다. 그럼 Y 방향이니까 J, Y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컨벡션 커런트는 X 방향은 JX는 로 V의 UX 방향에 흘러가는 성분, J, Y는 로 V의 Y 방향에 흘러가는 성분. 그 다음에 G 방향의 커런트 덴시티는 로 V의 UG 이래 되겠죠. 그럼 J 벡터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 V의 U 벡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U 벡터는 대류로 흘러가는 차지의 속도입니다. 속도. 차지 덩어리 애들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가 차지의 속도를 나타내는구나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이제 이건 그 차지들이 실제 흘러가는 대류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두 번째 컨덕션 커런트 전자가 지나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가 지나가는 걸 생각해 보면 전자가 지나가는 얘기는 전자는 전기장 걸어주면 얘가 움직이죠. 그죠? 우리가 도체를 생각해 보고 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 필드를 다 걸어줍니다. 이렇게 이 필드를 다 걸어주면 V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필드를 걸어주면 전자는 이 필드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 움직이죠. 이래 움직입니다. 이래 움직이니까 이 힘이 어떻게 되냐면 F가 받는 힘이 F가 마이너스 2의 E 벡터를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E 벡터에 대해서 차지가 마이너스 2니까 전자 하나가 받는 힘은 마이너스 2의 E다 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 이런 보면 그러면 뉴턴의 제2법칙 있죠? 그죠? 왜냐면 이게 여기서 힘을 받아서 얘가 이 힘을 받아서 전자가 이제 M에 E-인데 힘을 받아요. 이렇게 속도 빨라지겠죠. 그죠? 빨라져서 여기에 충돌을 하면 컬리전 다시 연부듯이 합니다. 전자가 이 힘을 받아서 쭈가 탁 부딪혀요. 이렇게 컬리전 혹은 스캐터링 산란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고체 속에서 도체 속에서 있는 현상이니까 전자가다가 딱 부딪히는 거거든요. 딱 부딪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스캐터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타우라는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거든요. 타우라는 시간 동안 간 거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F 힘을 F는 MA라 그랬을 때 MA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요것은 M의 타우분의 마지막 충돌 속도, 이걸 U로 하겠습니다. 시간당 가속도는 시간분의 요 속도 변화. 0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충돌할 무렵에 얘는 속도가 U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는 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U가 딱 나오죠. U가 요거하고 요게 나오니까 U 벡터가 뭐가 되냐면 넘겨서 n분의 2 타우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니까 결국 이제 아까 current density J가 rho V의 U라 그랬으니까 이 J가 전류 밀도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전류 J는 위에서 rho V의 U인데 이 rho V는 단위 부피당 있는 차지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 전자가 단위 부피당 차지가 있다면 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가 rho V가 있으면 마이너스 rho V가 되겠죠. 전자는. 그죠? 그래서 전자는 제가 마이너스 rho V로 차지 양만 바꿔서 마이너스에 단위 rho V를 여기서 rho V를 제가 J라는 것은 이게 rho V의 U인데 이 rho V는 마이너스 2에다가 단위 부피당 전하 밀도를 전자밀 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N이라는 걸 표현해서 N은 얘는 개수 나누기 메타 삼성 단위 메타 삼성당 개수로 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총 전하가 되겠죠. 마이너스 rho V를 마이너스 N, 그 다음 U 벡터를 마이너스 N분의 2 타우 마이너스 N분의 2 타우의 2다 이렇게 표현하면 N분의 2제곱 N2제곱 타우의 2 벡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J 벡터는 커런트 밀도는 얘가 N분의 N2제곱 타우의 M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도체에다가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류 밀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체에다가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류 밀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이 필드하고 J는 비례관계죠. 비례관계니까 이거는 J는 사실은 전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다음 E는 뭡니까? 전기장이죠. 전기장은 포텐셜이 생기죠. 그죠? 생기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요거는 E의 비례상수 시그마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E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는 전기 전도도가 높다 라는 걸로 비례관계를 쓸 수 있거든요. 얘를 이제 우리 컨덕티비티라는 걸로 어떤 물질의 고유상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물질의 단위 부피당 있는 전하의 양, 그 다음에 그 차지의 전자 질량, 그 다음에 타워는 스캐터링 타임. 조금 멀리 가서 부딪히면 타워가 길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캐리어 농도가 높으면 움직이는 게 많잖아요. 그죠? 움직임이 많으니까 전기 전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이 전기 전도도는 은 같은 게 되게 높은데 전기 전도가 높다. 금속은 전기 전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전기 높다 그랬을 때는 그 단위 부피당 그 재료 속에 들어있는 차지량이 많거나 혹은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지나가서 부딪히는 경우라면 얘가 전류 전도도가 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컨덕티비티라고 그러고 이거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거든요. 물질의 고유한 양이다 이래 되거든요. 물질의 고유한 양. 그래서 이거는 구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 정의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를 컨덕티비티라고 그러고 얘를 이제 리지스티비티의 반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리지스티비티의 로시분의 1의 이 필드에서 로시는 리지스티비티, 시그마는 컨덕티비티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얘를 얘기하거나 얘를 얘기합니다. 얘 위에 걸 얘기하거나 밑에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따라해보려고 한번 어떤 매질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류 밀도가 높아지는데 그 비례 상수는 컨덕티비티다. 예, 그래서 컨덕티비티라는 거를 이제 금속, 전기가 통하는 재료의 고유한 값이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 되거든요. 그러면 컨덕티비티가 어떤 값을 분포하는지 제가 살짝 봤으면 싶거든요. 자, 컨덕티비티라는 게 시그마, G만 퍼 메타 되어 있죠. 그죠? 당연히 G만 퍼 메타 되어 있는데, 리지스티비티는 이제 수로 정의되는데, 카본 같은 경우에 전기 전도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8성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실버. 우리 그냥 소리내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제가 이거를 읽으면, 여러분 숫자를 읽으면 됩니다. 잠깐만요. 한번 그냥 그 생각하면서 이런 값 정도구나 생각해보면, 자, 카본. G만 퍼 센치로 얘기합시다. 네, G만 퍼 센치라는데, 지금 센치가 되려고 그러면 100을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럼 계산 좀 해봅시다, 한번. 카본. 10의 6성 G만 퍼 센치. 이렇게 되거든요. 실버. 5성 G만 퍼 센치. 구리. 다음에 어닐링된 구리. 금. 알루미늄. 칼슘. 2.98 곱하기 10의 5승 텅스텐. 1.79 곱하기 10의 7에서 아연. 철. 다음에 주석. 틴. 납. 다음에 망간. 스테인리스 스틸. 다음에 순. 자, 니크롬성. 자, 다음에 카본. 아모퍼스 카본이거든요, 이거는. 네, 아모퍼스 카본. 다음에 또 카본, 그라파이트. 그 다음에 바닷물. 이성 G만 퍼센트. 그 다음에 수용작물. 네. 마시는 물. 자, 나무. 유리. 그 다음에 공기.
10의 마이너스 10에서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제곱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다음 PET 페트병 테플론 예, 지금 보니까 지금 전기 전도도 관점에서 보면 10의 마이너스 25성부터 여기서 제일 위에 보니까 10의 8성 굉장히 넓죠, 그죠? 굉장히 넓은 범위 내에서 절연체부터 전도체, 반도체, 그 다음에 초전도체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저런 그 전기 전도도를 가지는 값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아까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그마가 정의되는 거는 시그마는 n분의 ne 스퀘어 타우인데 그 매질 속에 들어있는 전자의 단위 부피당 있는 전압 밀도에다가 그 전자가 들어가서 날아갈 때 충돌하는 거 있죠. 날아가다 충돌하면 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기 전도도가 높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차지량을 늘리든가 아니면 충돌 안 하게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 카본 그래핀 되어 있는 거는 전기 전도도 얼마입니까? 10의 6성이죠. G만 퍼센트입니다. 여기 가보면 카본의 카본 아모르퍼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5 곱하기 12.5 1.25 곱하기 10의 1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10의 3성하고 위에 10의 8성이 있었죠?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10의 5성 정도 차이 나죠? 그럼 카본이라 그러면 같은 탄소라고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같은 탄소라고 생각해보면 단위 부피당 있는 전하의 양은 어떻습니까? 같겠죠.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전기 전도도가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조에 따라서 충돌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재료가 있을 때 그 재료의 고유한 값에다가 그 재료가 어떻게 정렬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전기도 다르다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이 강의실에 아쿠아티를 가기 위해서는 이리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를, 책상을 막 무질서하게 놨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것 없어요? 없어요. 잘 못죠? 막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걸 결정구조라 그래서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그 완벽한 결정체면 지나갈 때 충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깁니다. 충돌할 때까지. 그래서 이 전기 전도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 전도도를 매질에 대해서 잘 정의하는 것, 전기 전도체에 대해서 잘 정의되는 게 그래서 얘기하면 전류 밀도는 전기량에 대해서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는 전기 전도도다. 그 전기 전도도는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 그 값을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회로에 따른 연기를 하는 거를 한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회로하고 연기를 어떻게 회로 VIR 하잖아요, 그죠? 회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